자, 141페이지 39번 문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 개공 A는 자기의 인척비, 소유의 주택을, 그러면 인척이라고 하면 이제 혼인 관계로 맺어진 친척을 인척이라고 합니다. 뭐 장인, 장모,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인척이고요. 그러면 개공 거예요? 개공 거는 아닌 거예요. 개공가 아니죠. 그래서 주택을 매수 의뢰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건 뭐 아니죠? 이제 직접 거래가 아닌 거죠. 이건 그냥 중개 행위를 한 겁니다. 니은 개공 D는 매도 의뢰인 E를 대리하여 한쪽 대리했어요. F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걸 무슨 대리라 그래? 일방 대리. 일방 대리는 허용됩니다. 디귿번. 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다. 뭐가 금지행위예요? 금품 초과 수수가 이거 몇 년 몇 천의 형벌? 1년 1천의 형벌이 있습니다. 1년 1천의 형벌. 니을 상가분양을 대행하면서 거기다 밑줄 한 번만 잡아요. 상가분양 대행에다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이거 내자로 무슨 업무라고 얘기합니까? 겸업 업무. 네, 겸업 업무라고 해요. 겸업 업무는 뭐 아닌 거죠? 중개 업무가 아닌 거니까 이거는 그 소위 말해서 금품 초과 수수 같은 거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미음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해도 됩니까 우리가? 네. 아무 상관 없나요? 네. 그럼 그 대신 뭐만 해주면 돼요 우리는? 알려만 주면 되는 거죠. 이 건물이 뭡니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응? 아니 주의하라고 아니고 허가는 안 떨어지지. 무허가를 어떻게 허가를 해주겠어. 조심해서 파는 게 아니고 조심해서 사르라고? 아니고요. 나중에 철거해야 된다고. 네. 철거해야 돼. 무허가 건축물은 무조건. 철거가 정답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겠다는 거야. 의뢰인이. 그럼 뭐 중개하면 되는 거죠. 아무 상관없는 거죠. 40번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 1번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이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누구 걸 누가 사들인 거예요. 의뢰인 걸 개공이 사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이 직접 거래 몇 년 몇 천? 3년 3천. 2번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준 대가로 법정 보수 상한액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법정 한도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별도로 미술작품 1점을 받았대.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금품 초과수수 몇 년 몇 천? 1년 1천. 미술작품은 돌려줘야 되나요? 당연히 돌려줘야 됩니다. 3.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그다음 밑줄 하나만 잡을게요.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 이건 미확정이잖아요. 그럼 사실이 아니네요. 이걸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의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그럼 이게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투기 조장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거짓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금지행위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정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면 몇 조 몇 항을 적용할 건지는 판사가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둘 중에 하나 적용될 가능성이 일단 높고 4.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 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하여 그의 의무를 받아 매수 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쪽만 대리했네? 예, 이건 뭔 대리야? 일방 대리. 4번은 문제될 게 없지요. 5.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제 중간 생략 등기를 지금 조장한 거잖아요. 이게 뭐야? 투기 조장행위 3년 3천. 41번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1. 개공이 금지 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기속적 등록 취소. 기속적 등록 취소인가요? 재량적 등록 취소인가요? 재량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금지 행위는 상대적 취소니까 기속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취소된다가 아니고
취소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맞죠. 2. 금지 행위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다 가로를 하나만 열어요.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금지 행위 7개가 있는데 7개 모두 뭐가 떨어지냐면 행정, 형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태료를 뭐라고 표현하죠? 행정 질서벌이라고 얘기하는데 잘 보면 뭐하고 뭐가 지금 병가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벌과 벌끼리. 이런 일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벌도 때리고 질서벌도 가하고 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지문을 읽다 보면 형벌이 부과되는 거 있잖아요. 절대 과태료 하면 안 돼. 과태료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가할 수 없다. 왜냐면 똑같은 벌칙이니까.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 금지행위 규정은 개공은 물론이고 소공, 중개보존에게는 적용되지만 즉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는 적용되지만 일반인에게는 뭐 하지 않는데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반인에게는 33조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맨 끝에다가 신분범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거를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법은 누구한테 적용? 공무원한테 적용. 일반인한테 적용하지 않잖아요. 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일반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40번 문제 1번 문항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40번 문제 1번 문항으로 올라가면 아까 이거 몇 년 몇 천이라고 그랬죠? 3년 3천. 직접 거래니까. 근데 누구를 처벌한다는 얘기야? 개공만 아니면 둘 다? 개공만. 그러면 개공하고 같이 거래한 직접 거래한 의뢰인은 처벌 안 하는 거지. 왜 얘를 처벌해? 1번에는 적용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금품을 더 많이 줬어. 미술작품 2번도 마찬가지야. 미술작품 한 점을 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처벌하나? 안 해요. 그럼 누구만 처벌해? 받은 놈만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받은 놈만. 그런 걸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4번 넘어갈게요. 142페이지 4번. 개공의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했다면 고용인만 처벌함으로 달라 끊고 OX. X. 고용인도 처벌하고 또 누구도 처벌. 그를 고용한 개공도 처벌하는데 상관이 없다 아니고 상관이 있는 거죠. 5번 금지 행위를 하면 모두 3년 3천. 모두가 틀렸네요. 1년 1천도 있으니까요. 42번 문제 판례 문제인데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는 부합하다, 맞아 떨어진다를 부합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로. 1번 판례만 별표 하나만 할게요. 1번 판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한번 먼저 읽어봐 드릴게요. 매수할 자력이 없는 자가, 그러니까 이걸 살 돈이 없는 사람이 전매 차익을 노려 이런 말 썼잖아요. 거기서 전매 차익이라는 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 강동 집값 올라가고 있어요? 어디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전부 다? 어디가 좀 많이 올라가요? 뭔 아파트? 궁전 아파트? 둔촌? 네. 둔촌 주공? 둔촌이에요? 네, 둔촌 주공 아파트요? 네, 주공 아파트가 많이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얼마 정도 돼요, 시세가? 오늘 기준으로? 11억? 네. 자, 그러면 11억에 오늘 거래를 한 거야. 그러면 11억에 오늘 거래를 했어요. 그럼 오늘 얼마만 있으면 돼? 오늘 11억 다 있을 필요 없지. 1억 1천만 있으면 되잖아요. 1억 1천으로 이제 계약금을 치렀단 말이야. 근데 잔금을 5개월 정도로 잡은 거야. 그래서 그냥 매도인이 오케이 하면 뭐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이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얼마밖에 없어요. 그냥 1억 1천밖에 없는, 이 전 재산 1억 1천인 거야. 근데 잔금을 5개월 후에 주겠다고 계약을 해놓고 이제 어떻게? 이 5개월 동안에 이제 이 아파트가 막 가령 뭐 13억까지 올라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얼마에 지금 갭이 생기는 거야? 2억이 생기잖아. 그럼 2억을 먹고 빠지는 거야, 얘는. 그리고 이제 팔고 자기는 그냥 중간 생략 등기 하는 거지. 그걸 무슨 차익이라 그래? 전매 차익. 여기서 전매 차익은 뭐 없이 넘길 때, 등기 없이 넘길 때를 전매 차익이라고 그런다고. 등기하고 넘어가는 건 양도 차익이고, 이거는 전매 차익은 등기 없이 넘기는 거. 불법이에요, 이거? 당연히 불법이지.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걸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잔금 5개월 정도 이렇게 충분히 잡고 계약을 했는데 5개월 후에 이게 9억으로 떨어진 거야,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차익은 전혀 없잖아. 그런데도 내가 등기 칠 돈도 없는 거야. 그럼 자기도 미등기 전매하고 그냥 9억에 팔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차익이 없잖아. 그래도 처벌하느냐 이거지. 해야지. 그 판례 이게. 그래서 전매 차익을 노려 중개 의뢰만 알고도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채색을 좀 할게요.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전매 차익이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익을 올렸냐 올리지 못했느냐 그건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 행위 자체가 투기 행위고 이것도 처벌받고 이걸 뭐하는 행위도 처벌받아. 조장하는 행위도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1번 판례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자, 2번 한 개의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공이 다른 중개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그 사무소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다 밑줄 한번 잡을게요. 적합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밑줄. 예를 들어 하나 들어주시면 저한테 파라솔, 천막 뭐 이런 거. 그래서 파라솔이랑 천막 쳐놓고 뭐해 거기서? 뭐 계약서도 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속 나와서 당신 왜 여기서 계약서 쓰고 있어요? 더워서요. 이러면 덥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쳤다고 해서 이걸 처벌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은 뭐에 해당해? 이중사무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파라솔이든 천막이든 그런 거 일체 따지지 않습니다. 3.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이거 오랜만에 본 판례인데 이 단어 나오면 결론만 보시라고 그랬죠. 업이다, 업은 아니다. 업은 아니다. 3번 맞고 4번 중개부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미 받은 부분이 있다면 반환해야 됩니다. 받기 전이라면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5번 중개계약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의 책임은 중개부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X. 뭐하고 상관없어요. 중개부수하고 상관없이 의무, 책임 이런 건 법률의 규정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소위 말해서 어떤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의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은 틀린 거예요. 보수하고 상관없이 부담되어집니다. 면제되거나 소멸되거나 감경되지 않습니다. 43번 문제 별표 한번 하실게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금지 행위를 위반했을 때 제재. 이 금지 행위가 원래 제재가 중요하거든요. 틀린 거 1번. 개공은 형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받을 수 있죠. 몇 년 몇 천 몇 년 몇 천. 1년 1천 3년 3천 이런 거 받을 수 있고 동시에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나요? 예. 어떤 행정 처분? 상대적 취소, 상취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소공이 그랬으면 그러면 자격정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어가 개공이니까 상취만 있는 거고. 2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개공이 있대. 직접 거래 쌍방 대리. 그럼 얘는 상대적 취소에다가 그러니까 등록이 취소되거나 안 된다면 뭐라도 업무 정지라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몇 년 몇 천의 형벌? 3년 3천의 형벌까지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예. 3번 금지 행위를 한 개공은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3번이 아주 좋은 질문인데 금지 행위가 상대적 취소라 그랬잖아요. 상취. 상취면 어떤 뜻이야?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한다면 대신 뭐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업무 정지 받을 수 있죠. 4번 금지 행위 규정은 모두 공법상 강행 규정에 해당하므로 달라 끊고 여기까지 OX. 5. 합의 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금지 행위는 절대 이제 그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모든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어요. 자, 그거를 좀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하단 여백에다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가 강행 규정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효력 발생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단속 규정에서 예를 좀 하나만 들어드리면 아까 우리 직접 거래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직접 거래가 아주 대표적인
금지행위 중에서 단속 규정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접 거래는 뭐하지만 유효하지만 뭐는 한다? 처벌은 한다. 이게 이제 단속 규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효력 발생 규정도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리면 뭐 우리가 이제 금품 초과 수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그럼 이 금품 초과 수수 수수한 행위 있잖아요. 이거는 무효야 아니면 유효야? 무효. 이 행위 자체가 무효란 말이에요. 수수하는 행위 자체가 원인 없이 받게 된 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 돌려줘야 돼. 그리고 처벌도 받고 돌려주고 처벌도 받아? 예. 그럼 이렇게 달라지는 거네. 그러면 단속 규정은 유효인데 처벌을 하는 거고 효력 발생 규정은 무효인데 처벌을 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의 내용은 이 금품 초과 수수한 원인 계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매매 계약이 있든 뭐 임대차 계약이 있든 그 원인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계약은 유효하다 이거죠. 예. 다만 이제 이 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수수한 행위가 예,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해서 그 모든 거래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했는데 계약 중에서 무효가 되는 거는 이제 그런 거 얘기를 좀 들어드릴 수 있는데 청약 통장을 거래했다. 그럼 그게 유효, 무효? 무효. 증서, 모든 증서는 다 무효입니다. 그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또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볼 수 있죠. 5번이요.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게 되면 금지 행위 위반하여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게 되면 그자는 그러니까 그 선고받은 그자는 뭐에 걸려요? 결격사유에 걸립니다. 44번 문제도 별표 하실게요. 5개 다 잘 나오는 판례들이고요. 틀린 거 1번. 개공등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액을 숨긴 채에다 우리 채색 한번 하실게요. 숨긴 채에다가 채색. 뭐 했다는 거죠? 뭐를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말 안 해줬다는 얘기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 안 해줬대. 그럼 이거 금지행위입니까? 예.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로 봅니다. 몇 년 몇 천? 1년 1천. 그래서 우리 절대 뭐가 있으면 안 돼?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뭐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절대 숨기면 안 됩니다. 2번 의뢰인이 매도 의뢰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 이상의 금액을 보수로 인정하는 순가중개계약의 경우 그에 대한 보수는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할 수 없다. 예, 법정중개보수는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되고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순가든 뭐든 간에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초과하게 되면 뭐에 걸려요? 금품 초과수수에 걸려요. 3. 중개대상물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매매업 금지되죠. 일회적 매매에 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번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모든 법은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문헌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글자 그대로. 그럼 매매업을 금지시키잖아요. 업 아니면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매매업은 금지가 되지만 한 번 하는 건 상관없잖아요. 일회적인 건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그러면 매매를 업으로 하였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즉 영리성, 보수를 받고 했는지 이런 거, 또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렇죠. 업이 되려면 무슨 성과 무슨 성이 있어야 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다. 주관적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3번도 맞지요? 4. 상가 전체를 매도할 때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상가 분양계약서일 뿐 공인중개사법 33조 제5호 소정의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있는 증서, 거기 증서에다가 밑줄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거기서 말하는 증서는 이제 주택법에서 말하는 소위 이제 공급질서, 교란행위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법에서 공급질서 교란행위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 청약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증서라고 해요. 청약통장 같은 거. 그러면 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상가 분양계약서 이런 거는 그냥 상가 분양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서 아닙니다. 공급 질서하고 문란하게 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예, 그런 정도고. 5번. 개공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지 않고 다른 개공에게 매수를 의뢰하여 부동산을 매수했다. 거기도 채색 한 번만 할게요. 누구를 통해서 다른 개공, 거기 다른 개공이라는 데에다가 채색하시고 요 표현이 나오면 결론만 보시면 돼. 이건 직접 거래다, 직접 거래 아니다. 직접 거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중개를 통해서 했어. 다른 개공의 중개를 통해서 했으니까 직접 거래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고요. 45. 금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금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여 행정형벌을 받은 경우 뭘 받았다고요? 행정형벌 1년 1천이나 3년 3천이나 받았겠죠. 개공에게는 관련 벌칙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그런가요? 예.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이걸 뭐라 그래? 네 자로. 예, 양벌 규정이라고 합니다. 양벌 규정. 양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양쪽을 벌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 누구랑 누구랑? 개공과 고용인, 고용인과 개공을 같이 벌한다. 그러면 이 양벌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냐면 형사 책임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양벌은 어디에서요? 형사에서. 양쪽을 벌한다는 얘기니까 형사에서. 그러면 우리 개공은 고용인이 금지행위 하도록 조장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처벌을 받으니까 하지 않도록 해야죠. 2번. 개공의 중개를 함에 있어서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건물이 붕괴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가요? 근데 그걸 뭐 하지 않았대? 말하지 않았대. 예, 그러면 숨겼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금지행위. 3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되어 있으나 전매 차익이 없다 하여 전매 차익이 있다, 없다 이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매를 중개했다 그러면 다 금지행위, 투기조장행위. 4번. 개공이 다른 개공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요 나오면 그러니까 다른 개공 나오면 결론만 뭐라 그랬어요?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고. 5번.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달랑 한번 끊어볼게요. 누구랑 직접 거래했대? 대리인. 그러면 그 직접 거래의 효과가 누구에게 미쳐요? 본인 의뢰인에게 미치잖아. 그럼 이것도 직접 거래지 뭐. 예. 중간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내세웠다고 해서 그게 직접 거래가 아닌 게 아니니까. 근데 뒤에 보니까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일방 대리는 금지 행위가 아닌데 두 가지 묶어서 금지 행위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네. 예, 일방 대리가 금지 행위가 아니니까. 자, 4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46번 문제. 판례 문제인데 옳은 거 1.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의 중개행위가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이것도 자주 보셨던 판례인데 컨설팅 행위 이거 나오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야 뭐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어. 컨설팅이라고 이렇게 상호 내걸고 무등록 중개업 하는 사람들을 다 처벌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이제 판례니까 그냥 그대로 식처럼 생각하시면 돼. 컨설팅 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무등록 중개업. 2번. 개공이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부수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뭐를 받았대? 당자 수표를 받았는데 그 후에 부도가 됐거나 그대로 반환했다 하더라도 금쟁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라고 해야죠. 3.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했다면 결과적으로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뭐에 해당해? 투기 조장하는 행위, 즉 3년 3천의 금쟁에 해당합니다. 조장한 사람은 3년 3천이고요. 투기한 사람도 처벌을 하나요? 예, 얼마로 처벌하지? 중간 생략 등기 걸리면 거기 투기에다가 밑줄 한번 해볼까요? 5년 너무 세고 3년에
1억. 예, 3년에 1억. 그래서 명의 신탁과 아니 명의 수탁과 동일하죠. 중간 생략 등기 범죄가 명의 수탁죄랑 똑같아요. 3년에 1억. 투기한 사람.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를 얼마나 관청에서 안 좋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3년에 1억이나 되니까. 4번 중개보존이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혔대. 그 중개보존을 고용한 개공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아니면 개공도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거야? 개공도. 그럼 같이 책임지는 건가요? 예. 끝에다가 가로 한번 열어주시고. 이걸 뭐라 그래? 내자로. 양벌은 형사에서 발생한다 그랬잖아. 형사. 아까 조금 전에. 무과실 책임은 5자잖아. 내자로. 연대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대 책임 들어봤잖아요. 같이 책임지는 거. 같이 책임지는 거. 이렇게 같이 책임지는 건 민사에서만. 민사 책임으로 이해하시면 돼. 형사로는 무슨 책임? 양벌 규정. 그 다음에 이제 민사로는 연대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같이 져야지, 같이. 그렇죠? 같이. 예, 5번.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조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 선물을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계약서를 뭐 3달 동안 20장을 썼는데 한 15장 정도는 누가 썼고 다 무자격자가 다 쓰고 한 5건 정도만 그 자격 있는 사람이 직접 가서 쓴 거야. 뭐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면 실질은 무자격자가 다 했으니까 뭐라고 봐야 돼? 양도 대여로 봐야 되겠죠.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고요. 47번 금지행위 관련 형벌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단순한 문제 같은데 잘 나옵니다. 1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하면 몇 년 몇 천이에요? 3년 3천. 이 중개대상물의 매매업하면 1년 1천. 그 다음에 3번에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임을 알면서 협력하는 거 1년 1천. 4번에 금품초과 수수 1년 1천. 5번에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도 역시 1년 1천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48번 금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 개공갑이 의뢰인 을에게 임야의 매수 의뢰를 받고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특정한 임야를 매수하면 1년에 2배의 가격으로 되팔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건 금쟁이 같죠? 뭐 같아요? 거짓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넓게 보면 투기 조장 행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를 금쟁이 아닌 것으로 한번 좀 바꿔볼까요? 화법을. 이거랑 거의 똑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지만 범죄가 아닌 거 아주 좋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다음에 2배는요? 2배는 높은 가격으로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드리겠다. 그거는 확정적이지가 않잖아요. 이건 확정적인 거잖아. 1년하고 하루가 더 지날 수도 있는 거고 2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거짓 언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빨리가 막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영업할 때 쓰는 이제 일반적인 화법이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특히 이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상가 같은 경우 분양 같은 거 할 때 수익률 보장 이거 다 금쟁이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뭐 몇 % 보장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장해 자기가. 자, 니은 개공갑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주된업으로 하였다. 이건 몇 년 몇 천에 들어가요? 1년 1천. 매매업이니까. 디귿 개공갑이 을병의 매매계약을 중요하면서 을병이 모두 출장 중인 관계로 양 당사자의 의임을 받고 이게 뭐야? 쌍방대리 몇 년 몇 천? 3년 3천입니다. 닐 개공갑은 의뢰인 을이 매수의뢰한 매수대상물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지분을 받았대. 지분. 공유 지분을 좀 뭐 한 10% 받았다는 얘기죠. 이게 뭐에 들어갑니까? 금품초과 수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지분 받은 건 무효가 되니까 돌려주는 게 맞아요? 예, 반환도 해야 됩니다.
자, 49번 예, 금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1. 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 요건 틀린 거라 그랬죠. 일방 대리가 금쟁이가 아닌 거니까. 2.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합니까? 네. 아, 그럼요. 1년 1천. 3. 금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개설 등록이 취소되거나 상대적 취소니까 6월 이내에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아요? 예. 4번 소속공인 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금쟁이를 위반하는 위반 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에 개공에게는 관련 벌칙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그렇죠? 이거 내적으로 뭐라고 한다고? 양벌 규정이요. 양벌 규정. 여기 양벌 규정에서 중요한 거는 고용인이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개공이 같이 처벌을 받는데 뭘로는 처벌을 안 받아. 징역형으로는 안 받고 뭘로만? 벌금형으로만 받아. 왜냐하면 개공 중에는 법인도 있으니까 징역형 법인에게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주에 규정된 벌금형만 받아요. 5.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므로 초과수수된 중개보수는 뭐다? 무효이다. 자, 50번 문제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50번 문제. 직접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개공이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거기다가 채색 하나만 할게요.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 제가 드리는 사례가 직접 거래인지 한번 보세요. 자, 어느 날 신문을 보다 보니까 매물 광고가 하나 떴어요. 뭐 하겠다는 광고? 팔겠다는 광고. 누가? 갑이. 근데 이 광고를 개공이 본 거야. 그래서 연락을 해서 둘이 거래를 했어요. 거래. 얘가 팔겠다고 하고 얘가 전화해서 산 거야. 누가 샀어? 개공이. 자, 이 거래가 직접 거래다, 직접 거래 아니다. 왜 아니다? 왜 아니다? 얘가 의뢰인이 아니니까요. 의뢰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누구랑 거래를 해야 그게 직접 거래야? 의뢰인과. 그 말이에요, 이게. 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2번. 쌍방대리는 개공이 거래 당사자 모두를 대리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렇습니다. 일방대리 가능합니까? 예. 이행 업무에 대한 쌍방대리도 금지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이행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잖아. 법에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우리 법에서. 다시. 일방대리는 쌍방대리만 금지하니까 허용이 되는 것이고 이행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므로 이 법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쌍방대리를 하든 뭔 대리를 하든 상관없다 말이에요. 이행 업무는. 이행 업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이 뭐 계약서는 다 썼고 이미 뭔가 뭐 이렇게 중도금 처리한다는 거, 잔금 처리한다든지 뭐 등기 서류를 넘겨받는다든지 이런 거를 양쪽 대리하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죠. 3. 금지되는 직접 거래 범주에는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그럼요. 꼭 직접 거래가 매매만 금지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 뭐 교환, 뭐 당연히 다 누구랑 거래하면 직접 거래가 되는 거야. 의뢰인과 개공하고 의뢰인이 거래하는 거. 4. 개공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거래 쌍방대리를 허락받아도 거기 허락받아도에다 밑줄 하시고 허락받으면 요요합니다. 사법상 효력이 뭐하라고요? 요요하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가로 열어주고요. 할 수 없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처벌은 받는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단속 규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직접 거래 쌍방대리가 요요하지만 뭐는 한다고? 처벌은 받는다. 민법에서 직접 거래랑 비슷한 개념을 배우잖아요. 민법에서 직접 거래랑 좀 비슷한 개념을 배우는데 그걸 뭐라 그러지? 내자인데. 민법에서 직접 거래랑 비슷한 개념을 배운다고. 내자. 자기계약 못 들어봤어요? 자기계약. 들어봤죠? 자기계약은 어느 파트에서 배우죠? 대리에서 배우잖아. 그럼 자기계약은 누구랑 누가 계약하는 걸 자기계약이라 그래. 본인과 대리인이. 그거 우리 민법에서도 금지하잖아. 그치? 근데 본인이
허락하면 해도 상관없잖아. 그 똑같은 거야. 직접 거래랑 자기계약이랑 개념이. 그래서 허락하면 유효하지만 중개사법에서 그거는 뭐는 하겠다? 처벌은 하겠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자, 5번. 중개대상물의 소유자만 직접 거래 일방 당사자인 의뢰인에 해당하며 그렇진 않아요.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혹은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제외시켜버리면 직접 거래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 누구를 하나 내세워서요. 대리인 하나, 수임인 하나 내세워서 거래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죠. 51번 문제, 조금 어려운 판례가 좀 있는데, 보면, 잘못 설명한 건, 1. 유무형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했대요. 권리금. 이 권리금은, 뭐에 해당하지 않죠?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중개행위라고 보지 않잖아요. 따라서 중개보수 한도액 역시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권리금에 대한 수고비는 많이 받아도 된다는 얘기네요. 자, 2번 판례가 되게 어려운 판례인데 사례 하나만 드려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 사례는 적어놓으시면 좋아요. 나중에. 자, 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큰 산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갑이 이 사람이 개공한테 팔아달라고 의뢰를 한 거예요. 10억에. 10억에 나 이거 팔아줘. 이렇게 이제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공이 보니까 이게 안 팔리게 생겼어요. 교외에 있는 임야고 굉장히 큰 산이라서 안 팔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공이 소유자한테 제안을 좀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내가 이 산에다가 투자를 좀 할게. 투자. 돈을 좀 들여서 산을 뭐 할 거야? 이제 깎아낼 거야. 토목공사를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산을 깎아내서 토목공사를 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잖아. 이제 택지로 조성을 하는 거지. 그러면 산 깎아보신 분? 없어요? 산을 깎으면 이게 엄청 큰 땅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걸 누가 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 해서 이제 뭐 해? 분할을 해. 중간에 이제 도로를 다 놓고 소규모로 분양을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제 전원주택지 같은 걸로 분양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야. 이게. 해서 100억의 수익을 봤다고 쳐봐요. 판결문에 약 10배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팔아달라는 금액의 10배. 그러니까 진짜 대박 터진 거지 이거는. 그래서 개공이 얼마를 줬어? 소유자한테? 10억만 줬어요. 왜 10억 줬어? 10억이 팔아달라고 해서. 이제 끝났잖아. 근데 얘가 이제 소송을 걸은 거야. 개공을. 뭘로 걸었을까요?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이 임야를 개공이 사들인 게 아니야. 명의는 계속 누구 명의로 있는 거야. 얘 명의로 계속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팔았으니까 그 상당한 수익을 얘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얘 생각은 이런 거야. 100억을 받았으면 50억이 아니고 네가 중개보수만 먹어야지. 뭐에 대한? 100억에 대한. 그리고 네가 투자한 돈 원금은 내가 주고 그럼 네가 중개보수만 먹어야지 90% 이익을 네가 다 가져가면 되냐? 해서 금품 초과 수수로 걸었단 말이에요. 얘를. 소송을. 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면 이게 이 개공의 행위가 이 행위가 중개행위예요, 중개행위가 아니야. 이건 중개행위가 아니잖아. 이건 무슨 행위야? 개발행위란 말이에요. 개발 이익을 본 거잖아. 만약에 택지 조성해서 분할을 해서 분양이 하나도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럼 손해는 얘가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행위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토지를 분할하고 택지로 조성하여 그중 일부를 타에 매도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확정금을 지급한 후 법정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차익을 모두 취득한 행위는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받아도 된다는 얘기네. 예. 자, 3번 토지와 건물의 임차권 및 권리금. 거기 권리금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시설비 같은 거를 교환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중개 수수 한도를 초과하여 포괄적으로 금원을 받았대. 밑줄 잡을게요. 포괄적으로 금원을 받았대. 여기서 포괄적으로 금원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얘가 뭐도 좀 받고
중개 보수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이 있으니까 권리금에 대한 수고비도 좀 받고, 이거를 어떻게 받았다면 포괄적으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 괜찮아요? 예, 왜 괜찮아? 이게 구분도 안 되는 데다가 이거 받아도 돼, 안 돼? 받아도 되고 이거 받아도 되잖아. 권리금에 대한 수고비니까 둘 다 받아도 되는 돈을 받은 거니까 딱히 금품을 초과 수수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죠. 그렇죠? 예, 받아도 되는 겁니다. 3번 틀린 거네요. 그래서 예, 4번. 개공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표를 받았다. 그 후에 부도가 됐든 그대로 반환이 됐든 이거 뭐로 본다고요? 금품 소가 수수로 봅니다. 5번은 두 번째 줄에 보면 아까 우리 보셨던 판례인데 약속 요구만 한 행위는 미수범 임무로 처벌할 수 없다 이랬죠. 52번 교육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거 1번. 실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뭐죠? 실무교육의 목적, 가장 궁극의 목적이 뭐야? 법률 지식이지 뭐. 거기 법률 지식에다 채색 하나만 해주실게요. 실무교육하면 항상 나와야 될 말이 법률 지식. 직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은 직업윤리, 거기도 채색 하나만 할게요. 직업윤리. 연수교육에서 꼭 나와야 될 핵심적인 목적은 변경사항, 거기도 채색. 그 세 개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4번. 교육시간, 실무교육은 28시간에서 32시간까지 합니까? 예. 직무가 12시간에서 16시간이면 너무 기네, 그지? 그래서 바뀌었어요. 뭐하고 뭐가? 직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의 위치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거 교육시간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데 숫자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 숫자랑 교육의 연결을 잘못시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좀 기억하시고 제일 길어야 되는 교육? 실무. 그 다음 연수. 제일 짧아도 되는 거? 직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번.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사전에 연수교육 받으라고 대상자에게 통지해줘야 되겠죠? 미리 챙겨준다는 얘기예요. 대상자에다 밑줄 하시고 대상자 누구누구? 개공, 소공. 개공, 소공이라고 일단 하고 개공 안에 사원 또는 임무도 들어가는 거고요. 예. 53번이요. 예.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실무, 연수, 직무교육 모두 의무교육에 해당합니까? 네. 2. 실무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인가요? 그럼요. 3. 실무교육은 경우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도 있나요? 네. 중간에 뭐 개공됐다가 폐업하고 한 2년 쉬다가 다시 또 뭐 개공이 되거나 소공이 되려고 할 때는 또 받아야지. 그런 거 몇 번 하면 몇 번 받는 거죠, 뭐. 4. 연수교육은 보수교육에 해당하므로 보수교육 밑줄, 보수교육을 달리 표현하면 사후교육이다 그래요. 사후. 보수교육, 사후교육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후에 받는 교육도 있어요. 이 보수교육 대표적인 거고 연수교육이. 정당한 소요 없이 일을 안 받으면 뭐를 받을 수 있대? 과태료. 얼마적은? 500짜리. 5.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공기업, 준정모기관, 협회에 한정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기관 하나 빠졌네요. 학교,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까지가 실무교육 수탁기관입니다. 54.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현행법령상 교육제도로는 실무, 연수, 직무, 사고예방 교육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이 법령상 규정된 모든 교육과정이 의무교육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어떤 교육이 의무교육이 아니죠? 사고예방 교육 같은 거는 의무교육이 아니에요. 3. 이미 개공이 등이 된 자는 기득권이 있으므로 어떤 교육 받을 의무가 없다. 연수교육 같은 거 받을 의무 있죠. 그죠? 4. 시도지사의 경우 법령상 모든 교육과정에 실시 관청으로 포함되며 그렇습니다. 시도지사는 모든 과정에 다 관청으로 되고 업무 위탁도 가능합니까? 네. 아까 우리 그 53번 문제 5번 문항에 있었던 공기업, 준정보기관, 협회 그리고 학교 이런 데다가 위탁 가능하고 5번. 국장은 각 교육과정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옆으로 화살표 한번 해주시고 이 지침은 구속력을 가질까요? 구속력 없을까요? 구속력 가져요. 네, 구속력. 그래서 전국 어디를 가든
실무 교육 비용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느 시도는 싸고 어떤 시도는 비싸고 그러면 안 되잖아. 형평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장이 그런 걸 다 통제합니다. 55. 교육제도에 관한 설명 옳은 거 1. 1번 문항 전체 채색하시고 별표도 한번 할게요. 아주 잘 틀리는 함정인데 실무교육은 업무 개시 전까지 이수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 개공, 소공, 책임자 3개 해볼게요. 예, 자 개공은 언제까지? 등록 신청 전. 소공은 고용 신고 전.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 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개공은 언제까지? 등록 신청 전. 소공은 고용 신고 전. 책임자는 설치 신고 전. 잘 기억하시고 업무 개시 전 아니라는 거 주의. 업무 개시 전 아니에요. 소위 업무 개시 요건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2번. 법인의 사원 임원도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이수 대상자에 해당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법인의 사원 임원에다가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격 유무를 불문합니다. 자격 있고 없고 안 따져요. 직급이 뭐까지 올라갔으면 사원 또는 임원까지 올라갔으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 받아야 돼. 그럼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네. 자격 없는 사람도 실무교육 받을 수 있고 연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네. 직급이 뭐면? 사원 또는 임원이면 뭐 그럴 수 있죠. 뭐. 3번. 실무교육은 평생 1회에 한정되며 1회에 한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물론 한 번 받고 죽을 때까지 만약에 개공이면 한 번만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꼭 그렇게 단정적으로 한 번만 한정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번 받을 수 있어요. 4번.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500과태료 아니고 중개보존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불이익이 있다면 중개보존이 못 되는 거지 과태료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500과태료는 무슨 교육만? 연수교육에만 있는 거죠. 5번.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500과태료야. 업무정지나 자격정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56번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1년 안에 신청일 기준 1년 안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거 맞고 폐업후 1년 거기다 밑줄 한 번만 잡을게요. 폐업후 1년 그 1년 동안은 유예됩니까? 예, 유예된다는 게 뭔 말이야? 안 받아도 된대. 동종의 교육 같은 종류의 교육은 1년 동안은 유예되니까 그 1년 안에 다시 등록을 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실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고요. 3. 개설 등록 신청을 법인이 하고자 할 때 법인의 사원 임원 전원이 등록 신청일 전 1년 안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3번에 함정 하나 걸렸는데 함정 한번 찾아볼까요? 공인중개사인 요거 함정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원 임원만 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전원 다. 그러니까 뭐만 빼주면 맞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그만 빼주면 맞는 표현이에요. 4번.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분사무소 책임자는 언제까지 받으라고? 설치 신고일 직전 1년 맞고 5번.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안에 시도이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뭐 그래야죠.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거기도 다시 한번 밑줄 한번 해볼게요. 이 1년도 뭐 되는 1년이야? 유예되는 1년. 동종의 교육은 면제해 줍니다. 57. 약간 어려운 문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경우 모두 고르래요. 기억번. 갑은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을 하려고 한다. 받아야 돼? 예. 니은 을은 소공인데 현재 고용되고 있는 사무소에서 사직하고 바로 여기서 바로라는 거는 이제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바로라면 어느 정도 시점이지? 한 1년 넘어서 바로라고 하나?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1년이라고 하면 그렇고 그냥 바로지 바로. 네, 바로. 1년 안 지난 거죠. 그럼 다시 바로 하려고 하면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네, 유예됩니다. 디귿 조심하셔야 돼요. 디귿 뭐냐면 병은 법인의 사원으로 근무 중인데 얘가 사원으로 근무 전에 무슨 교육 받았을까요? 실무교육 받았겠지. 예, 근데 사직한 후 곧자 이 곧장도 한국말이잖아요. 이것도 1년 안쪽에 들어오는 거지요. 다른 개인인 개공이
중개보조원으로 뭐 하려고 한대? 고용되려고 한대. 이건 원래 실무교육을 안 받는 거야. 왜? 아니, 문제에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물었으니까 얘는 원래 실무교육을 안 받는다고. 왜? 직무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질문, 직무교육은 받아야 돼? 예, 왜 받아야 돼? 업종이라기보다는 이제 동종의 교육이 아니잖아. 얘가 받은 교육은 무슨 교육을 받았지? 실무교육. 그러니까 이건 직무교육은 받는 게 맞아요. 이건 면제되지 않아요. 아무리 곧장이라 하더라도. 네 1번. 정은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고 한다. 얘 받아야 되죠? 자, 미음번을 좀 잘 보세요. 얘가 좀 어려운데 무가 현재 소공으로 근무 중인데 개정 전 법률에 실무교육 이수 의무가 없어. 4년 전만 하더라도요. 소공들은 실무교육을 안 받았어. 4년 전만 하더라도. 근데 소공들이 자꾸 이제 사고를 치니까 야, 안 되겠구나. 이제 소공도 뭐 받아라. 실무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법을 바꾼 거야. 그게 이제 개정 법률이거든요. 근데 지금 무는 4년 전에 소공이었기 때문에 뭐를 안 받은 거야, 얘가. 실무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되겠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안 받아도 되잖아. 근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거기 미음번 맨 마지막에다가 가로 한 번만 열을게요. 소급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무슨 얘기냐면 새롭게 소공이 되는 애들만 실무교육을 받아라. 그러면 기존 애들은 안 받았잖아. 그럼 형평이 안 맞잖아. 그래서 기존 소공도 받아라. 이렇게 소급 적용을 시켰다고. 이게 2018년도 올해까지 다 받아야 돼. 기존 소공까지.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실무에 있는 개공하고 소공 중에서 실무교육을 안 받은 애는 없어 이제. 다 받았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죠? 예, 그래서 안 받은 애들은 딱 받아야 됩니다. 그런 형평성을 맞췄다는 거 의미 있고 58번 개공 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도의사가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건 맞아요? 예. 이번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에서 32시간 이하이다. 맞나요? 네. 3번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 실시기간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3번 틀렸거든요. 뭐가 틀렸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응? 실무교육은 뭐 하는 게 없어요.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게 실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야. 뭐 개공이 되거나 소공이 되거나 필요해서 받는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 한청이. 그래서 그건 통지하지 않고요. 통지는 뭐만? 연수교육, 그 다음에 사고예방교육 뭐 이런 거 2개만 통지합니다. 연수교육은 몇 달 전? 2달 전. 사고예방교육은 10일 전. 통지. 이 2가지만 통지합니다. 4번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 및 소공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지요? 예, 요거 맞고 5번 중개부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 거기다 다시 한번 밑줄 할게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안에 밑줄 하시고 그것도 유예됩니까? 예, 어떤 교육 유예? 직무교육을 유예, 동종의 교육을 유예하는 거니까 얘가 중개보조원으로서 직무교육을 받았잖아요. 직무교육은 받지 않아도 된다. 잠시 쉬었답니다.